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상당수가 국회 담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니 말이 돼? 건물을 봉쇄해서 확보하라. 아무도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봉쇄하라 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4일 새벽 1시쯤 야당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화를 내며 국회의원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 못하느냐고 김용현 국방장관을 질책한 뒤 다시 2차 계엄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는 특전사에서만 707 특임대와 1공수 병력 474명이 투입됐습니다. 수방사에서도 211명이 동원됐습니다. 헬기와 장갑차로 긴급 투입된 인력만 이 정도로 윤 대통령이 말한 병력의 2배가 넘습니다. 계엄군은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돌격소총, 출입문 파괴용 산탄총, 진입로 확보를 위한 폭탄 등으로 중무장했습니다. 개인별로 실탄을 나눠주진 않았지만 언제든 가능하게 실탄통을 챙겨왔습니다. 개인별로 5.56mm 10발, 9mm 10발을 지급할 수 있도록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단 10분이라도 내란 행위에 착수했으면 그건 실행에 착수기 때문에 그건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 내란죄라는 것은 실행에 착수 않고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정원이 해킹했더니 곧바로 뚫리더라는 대통령의 이 담화, 거짓말입니다. 선관위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시스템 침투에 실패한 국정원이 이러면 점검이 안 된다고 해 차단을 일시 풀어줬던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심사할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 그때도 대법원도 통치행위 주장하는 걸 배척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옛날에 공부하고 잘 모르는 거지 하나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나라 망신이라 생각하고. 흔히 말하는 그 구구 유튜버들이 하는 그 논조를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 보다가 정말 육두문자가 나올 뻔한 뻔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후한무치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못 보신 분은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핸드폰.